장성택이는 중국을 가게 됩니다. 이제 호금도라는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 역대적으로 대중관계, 북한과 중국과의 그 경제관계 누가 망쳐놨냐? 김정일이가 망쳐놓은 거거든요. 투자하면 김정일이는 뒤통수를 잘 쳤어요. 통수의 대마왕. 그러니까 하도 경제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걸 누가 풀었냐? 장성택이가 다 풀었어요. 그래서 하마평 사건이 낮은 특구 지구도요. 그거 다 장성택의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겠네요. 그럼요. 돈줄을 완전 꽉 쥐고 있겠네요. 이번에 그 노동신문에 나온 포고령도 보세요. 그 발표문. 귀금속 사업이라고 있죠, 그게? 네. 뭐 석탄 사업 있고 뭐 다이아몬드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장성택이가. 돈.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아주 쑥 빠져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이게 누구나 주머니가 채워지면 네. 이렇게 안 되거든. 주머니가 딱 채워지면 이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김경희가 거동도 못할 정도로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뭐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서 김정은이 장성택을 제거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김경희는 스타일상 본인이 어떤 조직을 갖고 권력을 장악한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당 비서 생활을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김정일도 김경희를 좋아했지만 김일성이 김경희를 너무너무 이제 이뻐했으니까 외동딸 비스름하게 너무 이뻐해서 정말 뭐 그 김경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딸바보? 딸바보 비슷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김일성과 딸바보니까 좀 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에 구금된 이후부터 계속 김경희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자기의 마지막 금명줄이잖아요. 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뭐 간청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 뭐 뒷돈도 좀 주고 여러 가지 했던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고 이제 결국 즉각 처형이 된 거고. 그 김경희 씨는 뭐 최근에도 러시아에 가서 뭐 40일간 뭐 요양하다 왔고 수술 받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심근경색이 일단 가족력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치매란 얘기도 사실 좀 있거든요. 막판에 인지능력도 많이 술을 많이 떨어지고. 먹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김경희 씨는 사실은 이제 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김경희 씨가 멀쩡했으면 설령 남편이 뭐 40년 아니라 50년 바람을 폈어도 막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김경희 씨는 몰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일 2주기 사망 고 참배식 할 때도 이제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공식석상에 나오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나와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김정일이는 김경희한테 유언을 남기죠. 유언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큰 부분은 중국을 믿지 말아라. 그게 굉장히 커요. 중국을 믿지 말아라. 핵 개발은 육자회담과 결부해서 무조건 끝까지 하여라. 핵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넘겨준 게 김정일 매뉴얼입니다. 김정일 매뉴얼이란 스위스 은행에 있는 통치자금 비밀번호, 그다음에 각각계는 핵 프로그램 비밀번호, 뭐 통치자만 가지고 있는 매뉴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김경희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서서히 김경희는 김정은이한테 이관을 시키는 과정에 장성택이가 돈을 딱 벌고 조직을 딱 잡고 숨겼어야죠. 좀만 더. 딱 숨기고 있다가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나섰구나.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봤더니 김경희하고 장성택이 급부상됐죠. 작년도예요. 요거 재밌어지겠네. 왜? 김경희가 죽으면은 장성택이는 김정은이를 칠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그래요? 사실인즉슨 왜? 김정일이가 자기의 그 매제 장성택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요. 그 북한에서 당간부 알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장성택이는 혁명사상, 걔네들이 말하는 유일사상, 혁명사상, 주체사상 때문에 죽었냐? 절대 아닙니다. 특징의 첫 번째는 쩐의 전쟁에서 죽은 거예요. 돈의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왜냐면 장성택이가 내 돈이면 조선 하나 더 건설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리설준 분명합니다. 아봉이 스튜디오에 그 박격포탄이 날라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첫 환자 명단에 올라가면 기딴 걱정은 그래서 붙들어 드시라요. 이거 방송 나갈 때는 우리 다 피해 있자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도부들도 이제 이번에 장성택 사건으로 뭐를 전율을 느끼냐면요.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자기네는 야 나는 남조선 안 가, 내가 왜 가? 막 이랬어요. 예. 난 망명하면 야 뭐 윈이나 저 스위스나 나 뭐 이런 데 갈 거야. 이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왜 남조선 안 가려고 그러냐면 여기 오면은 다 정보를 뽑아먹고 이게 사장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탈북자들은 어떻게 하든 저는 성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내가 성공을 하는 것은 곧 잠재적 번복이가 되죠. 번복이가 되니까 예. 더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 황장엽 선생님을 활용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거 하니 그랬던 애들이 장성택 처형으로 완전 틀려졌어요. 아, 그래요? 완전 틀려. 야, 너희 진짜 남성 가면 살 수 있어? 야, 한국에 가면 살 수 있니? 어머나. 틀려진 거예요. 가능성을. 그 철옹성 같던 로얄 패밀리들의 당간부 외교관들도 예. 장성택 사건으로 확 변했어요, 이게.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엄청나. 그러니까 자기 고모부도 숙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회는 90%는 통제를 하는 강력하게 통제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사회고 포갑 정치고 나머지 10%는 돈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회잖아요. 돈으로 그 지도부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평양 인근의 이 지도부들은 당 간부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쥐고 있던 그 돈줄을 파악을 못하고 쥐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장성택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앞으로 이 상층부를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할 것이냐, 이 상층부한테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이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부터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남한 정부도 협박을 하고 뭐 개성공단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 달라 이거죠, 돈 달라. 통치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돈 안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왜 북한 통일이 도둑처럼 산사택처럼 온다고 그러냐면 예. 저 북한의 3대 세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북한은요. 한 10년 전, 15년 전, 한 10년 전 됐네요. 당에서 이젠 배급을 안 줘요. 배급은 이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배급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내가 벌지 않으면 어려워. 거기다가 북한 속담 중에 100달러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거든요.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럼요. 달러 100달러는 만능 통행증이에요. 달러만 100달러만 있으면 통과 못하는 데 없어요. 북한은 인플레이션 보면은 평균 노동자들 월급이 2불이 안 돼요, 지금. 그런데 당 간부들은 그러니까 비서국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80명, 100명 안에만 들면 달러가 차고 넘칩니다. 그 당 간부 2세들은요, 마약에다가 벤츠가 무슨 차입니까, 걔네들한테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 1%는 뭐가 있냐면은요, 느릴 것 다 느려요. 그것도 김정일이 지시에 의해서 승인된 비서국 대상 집에는 또 CNN까지 넣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서 통일하면 무거워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세금, 통일세.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통일은 오고 있거든요. 왜? 문화가 하고 있는데 이제는요,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중국살 기따야 안 먹어요. 그 중국살 5,000원 하거든요, 1kg에. 한국살 가죠. 한국살은 10,000원에도 사 먹어요. 밥맛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뭐한 어디 책임비서 뭐 부관이래. 그러면서 나보고 압력밥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하는데요? 뭐 가서 야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부장님씨가 딸 결혼하는데 압력밥솥 이거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는 거예요. 쿠텐을 원하든가요? 쿠텐을 그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졌어요. 아, 쳤어요. 그걸 어떻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 왔어.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더만요. 그거 메이드 인 차이나더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싫어해요. 그러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좀 보내달라요. 그래서 너 이 새끼 돈 버려 임마 네가. 화를 내던 아니, 적이 우리 있어요. 것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이미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뭐 주체사상 공산주의 다 죽었어요. 없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 때 제가 9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그때 64세였었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
수령님 수상하에 딱 대고 수령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딱 들어오면 수령님 김정일 동지 양상 있는 데다가 일기 수령님 오늘 저 잘못 이랬던 사람이에요. 맨날 자기 전에 혁명 수령님 노작 공부하던 사람. 지금 당간부들 인터뷰해보죠. 쓰레기예요, 쓰레기. 돈만 주면은 다 해요. 돈으로. 왜 돈으로? 그만큼 사이가 썩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본주의가 깊숙이 들어가 있네요, 그 동네. 그래서 북한과 달리. 북한이 더하네요. 강호의 고수들 가운데에는 2015년도에는 통일. 통일이 가시화될 거예요. 아, 네,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구 무너지고 있고 자본주의의 그 분위기가 물들고 있네요.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저거 붕괴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하세요? 자신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요? 저, 아, 그래요? 저 2002년도에 체포돼서 북한의 보위부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에서 간부가 내려왔어요. 데려다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식당을 했던 이야기를 쭉 지금 하면서 아 거기는 노래하니까 돈을 주더라.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하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다 했거든요. 돈만 말하니까 국가보위부에서 내려온 그 책임자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 식당에 남조선 사람들도 왔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오지요. 돈 많이 주는 사람은 남한 사람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그 사람들이 어떻든가 그 사람들이 혹시 말하는 정치에 대한 아니면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런 걸 관심이 있던가 이러면서 그 사람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이거 말하면 나를 죽이자고 이럴까 하면서 사실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큼 높은 간부들도 직책에 있는 보위부 양반들도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뛸 자세, 여차하면 이거 나라를 배신할 아니면 당을 이렇게 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이미 다 돼버렸어요. 네.